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정말 횡량한 곳이었는데 하나하나씩 나무를 다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랑 어머니랑 둘이서 나무를 거의 1000그루 정도 심었어요. 지금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1000그루를 심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뭐 하세요, 은쌤? 저희 수국이 드디어 폈습니다. 올해 첫 수국이에요. 사실 오늘 뭐 주식시장도 좋긴 하는데 그걸 좀 축복해 주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네요. 뿌듯합니다. 2달 전에 딱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은쌤, 여긴 어디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충남 금산의 무드림 농장입니다. 주식에서 버는 돈 다 여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이거 숲이네요, 숲. 네, 전체 다 면적은 임야까지 합치면 2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숲으로 되어 있는 게 약 3만 평 정도. 그래서 지금 3만 평 공간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래서 맨날 CDC 거리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길 깔고 카페 짓고 스테이 짓고 와, 이것도 이제 죽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중에 훈훈한 경제학교 오시면 죽순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도 같이 먹는 걸로. 와, 죽순 투어네. 이게 무려 3개월 만에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야, 경치가 좋아요. 여기가 지금은 사실은 정말 많이 변한 건데 자본과 노력, 시간의 힘이죠. 여기 들어간 돈만 거의 한 12억 정도, 재작년, 작년 한 2년 동안에만 12억 이상 들어갔으니까 주식에서 사실 번 돈은 거의 다 여기다가 쏟아붓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곳곳에 되게 추억이 많은 공간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은 옛날 저희 부모님하고도 여러 번 숙박을 했던 장소인데 옛날 저희가 이 농장 산 지가 벌써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사 모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저기 이제 폐가에서 자기도 하고 그때 뭐 이런저런 작물들도 많이 심고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단풍나무하고 옆에 있는 나무들도 다 그 당시에 심은 거예요. 거의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때 아버지하고 같이 심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서 벌써 거의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렇게 벌써 컸네요. 중장기 투자를 하신 거네요, 나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국도 작년에 심은 거거든요. 작년에 요만한 거 한 10cm짜리 심은 게 지금 한 50cm 이상 올라온 거니까 이게 또 내년 되면은 1m까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옆으로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수국이 피기도 하고 사실은 주식과 제가 뭐 농사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농장을 운영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고 가드너의 꿈을 갖고 지금 정원을 꾸며나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삶과도 너무 닮아있다. 그리고 이런 뭐 작물을 심는 것들, 키우는 것들 그런 것들도 결국엔 이런 것들도 과실을 열매를 다 맺는 것들이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나 뭐 부동산 투자하고도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은 안 가져갈 수는 없어서 제가 일단 들면서 촬영을. 네, 자영업자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런 걸 눈에 보면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장님들이 다 그렇죠, 뭐. 이게 택배 기사님이 여기다 놓고 가셔가지고 저기까지도. 이 소나무 되게 유명한 남매 소나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 남매소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안 드셨네요. 네. 여기는 이 소나무는 저희가 심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전 주인이 저희가 30년 전에 매입했을 때부터 있었던 소나무인데 이거를 그 좀 나무 보시는 분이 4천만 원에 팔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분 뜨다 보면 죽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게 대부분 이거 완전 붙어 있는 거거든요. 현재 붙어 있는 거여서 나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수영의 소나무인데 어쨌든 뭐 하나의 다 추억이 있는 것들이죠. 어렸을 땐 제가 여기다가 그네 놓고서 그네도 타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더 정말 유명해질 나무인 것 같아요. 이쁘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아들을 갖고 싶으시면 여기 큰 나무에다가 손을 이렇게 한번 하면 되고 민간신앙? 딸을 갖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게 남매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그 경주에 대추골 한의원이라고 정말 줄 서는 불임 전문 한의원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약간 만지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여기 의자 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벤치 하나. 근데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취미나 자기만의 일을 하는 게 진짜 주식이나 재테크 모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원, 이 농장,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외과 의사를 오랫동안 하셨었고 다만 이제 은퇴를 좀 일찍 하셨어요. 경력의 절정기 때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렸을 때 저한테는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냥 보통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과학고 나오고 해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의대를 진학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현존하는 직업 중에서 의사만 한 게 사실 없잖아요. 전문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렸을
어렸을 땐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왜 이렇게 일을 빨리 그만두시지? 라는 의문이 사실 좀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농장을 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제 농장을 매입을 하셔서 조금씩 이제 농장을 갖고 나가고 그때는 저희가 이런 것들 당연히 시설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달랑 저 집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 주인이 살던 저 20평짜리 시골집 저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 막 나무가 모든 나무가 다 우거져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음침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집을 짓겠다 저거를 지은 거거든요.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왜냐면 저희가 직영으로 지었어요. 종합건설에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벽돌도 제가 나르기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매지도 저희가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반장만 고용을 해서 자재도 다 저희가 시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은 게 거의 한 1년 반 만에 완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준공까지 하는 데는 거의 4년 가까이 걸렸고, 그래서 저 집을 지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살 집은 아니었고요. 의학연구소를 좀 만들고 싶어 하셨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영리적으로 흐르면은 굉장히 불법도 자행해야 되고, 그래서 뭐 사무장병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회의감을 느껴서 사실 의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쪽에 이제 의학연구소를 만들 계획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시고 어쨌든 뭐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는 제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라면은, 같은 10억이라면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 당시에도 늦지 않았었을 테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저기 계시거든요. 지금 저기서 아마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서도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아버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머니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숭고한 뜻이죠. 숭고한 뜻을 제가 그래도 좀 이어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정말 버는 족족 다 여기다가 돈을 넣고 있고요. 사실 삶의 가치마다 틀린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부동산에 그 돈을 넣어서 또는 주식에 넣어서 그 많은 돈을 버는 것들이 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거의 20년째 원룸 오피스텔 살고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나는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족분들 지금 건강하시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저는 불만은 없어서, 그런 공격적으로 자본을 늘리는 시기가 저도 물론 있었겠지만 현재는 이런 공간에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갖고 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정말 횡량한 곳이었는데 하나하나씩 나무를 다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둘이서 나무를 거의 1000그루 정도 심었어요. 지금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1000그루를 심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곳곳에 다 꽃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도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골에다가 이렇게 꾸밀 생각을 했냐라고 하는데, 그런 말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단지 이 공간을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상업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내 후대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 이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정말 시골이어서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이고 이 대암리라는 곳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카페를 오픈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대암리라는 곳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일종의 뭐 이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진짜 관광지로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이미 많이 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래도 매달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방문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수국이 피거든요. 지금 아직 수국 하나도 안 핀 건데 7월달 되면 수국이 전체 농장에 거의 1000그루 가까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피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정말 뭐 전국에서도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올 것이고, 그다음에 핑크뮬리라는 핑크 갈대잖아요. 이 핑크 갈대도 올해는 더 많이 필 거거든요, 작년보다.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이 2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피면은 이거를 또 구경하러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뭐 이런 느낌이네요. 워렌 버핏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약소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었던 뭐 마인드도 그렇고요. 이렇게 자연 보면서 약간 힐링도 될 거고요. 그 뭐 들으신 거죠? 이것도 사유지 저희 땅이어서 제가 뭘 본 거죠, 방금? 이제 곳곳에 이게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게 진짜 안 자랐었거든요. 드디어 자라고 있구나. 야, 근데 진짜 좋은 의미로 숲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무드림이잖아요. 분위기 좋은 숲. 여기 밤에 되면 전구가 다 꼬마전구 들어와서 그러니까. 진짜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주식에 못 쓰는 거 아쉽겠지만 그 이상의 큰 투자였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물론 농담 삼아서는 제가 뭐 CD 이슈 하지만,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더 하셨으면 어떻게라도 돈을 마련했겠죠. 이거에 들어가는 돈을 당연히 중단을 시키고 주식 투자에 올인을 했겠지만, 저는 지금 올해만 해도 여기에다가 2억 이상 더 썼거든요. 올해 같은 불장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로선 제 즐거움 중에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쵸. 이게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큰 숲을 가꾸고 있는 것처럼 저와 어머니와 딱 두 분양에서 이렇게 가꾼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 50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근데 결국엔 이것도 모두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횡량한 황무지밖에 없었던 땅인데,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시관, 그리고 내 방향성만 정확하게 정한다면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무드림 농장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요새 애착을 갖고 있는 대한바위인데, 이 대한바위에서 양쪽 손을 올리면 너무 민간신앙 아닌가요? 그러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움직였어요. 우리 공사할 때도 이거는 말 그대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바위예요. 이번에도 사실 뭐 크레인 가지고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데 굳이 안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년 전에도 이 자리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예 저희는 자연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을 지금 꽃과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 캠프 때 이 공간을 오시게 되면 잠시나마 약간 심신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올해 임업 후계자 지금 교육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린가 교육도 들을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치유의 공간으로, 치유숲으로 꾸며 나가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제 인생의 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포 애프터가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가까우셨는지. 가까운 거는 별다른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영상에 나가겠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황량한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 일단 구상을 하죠. 구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제가 그동안에 모르시겠지만 제가 맛집 블로거로 거의 5년 동안 방문자가 500만 명 정도 됐었던 맛집 블로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다녔었던 많은 공간들이 저한테 다 인사이트가 됐던 거고, 그 당시 뭐 사진도 찍어놓고 자료화 정리해 놓기도 했었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경을 해야겠다라고도 한 거고, 하다못해 이 핑크뮬리 핀 카페만 해도 제가 10곳 이상은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선을 짜야 사람들끼리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다 구상을 한 거고요. 구상을 한 다음에는 당연히 뭐 실행을 했고요. 하나하나 다 심고, 거의 이거 다 심는데도 열흘 이상 걸렸었으니까, 그리고 나무 심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결국엔 이거를 꾸미는 데만 1년 이상 걸린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쨌든 지금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 이제 1년 차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년 차 3년 차 되면은 이 핑크뮬리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지금의 이 정원이 훨씬 더 이뻐질 거예요. 올해 심을 나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이쁘죠. 부산에서 어머니가 야생화 받아오셔서 하나하나 다 심은 거거든요. 그 옛날에 찍으셨던 영상 생각나는데요.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게 공사하기 시작이니까 2025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저희 무드림 카페도 짓기 전이었고, 그때 이제 이 토목공사 끝나서 터만 조성돼서 그 당시에 블루아이스 막 심었을 때, 이쪽도 핑크뮬리 하나도 안 심었을 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단풍나무하고 좀 나무들만 좀 식재돼 있었을 때입니다.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이 2026년 5월이니까 딱 1년 5개월 전이었고, 그때는 도로도 없었어요. 도로도 그 이후에 허가 받고서 도로 포장 다 한 거니까 전봇대 위치도 바꾼 거고,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토목공사 다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토목공사 하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매실밭이나 뭐 이런 데들도,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토목공사 하는데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토목공사만. 결국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뭐 건축보다는 사실 임야개발이 그런 게 힘든 거죠. 도시에 있는 대지에 인프라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뭘 올리는 게 아닌 산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그런 부대 비용이. 네, 그럼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있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토목공사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해서 이런 것들도 다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일부 비가 오고 장마철에 비가 오다 보면은 물을 머금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석축을 안 쌓으려다 쌓은 거죠. 저쪽도 원래는 기존에 그냥 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하고 잡목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저 뒤에 보이는 지금 석축들이 벌써 4단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여기처럼. 여기랑 똑같은 석축이거든요. 근데 저거 다 조성하는 데만 거의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원래 예상이 없었던 돈이 지출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돈이, 제가 처음에 예산 잡고 시작했던 게 카페에 지금 이거 50평 건축하고 기타 조성 사업하고 하는데 한 6억 정도 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들어오면서 하다못해 도로 하는데도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고, 뭐 이런 거 조성하고 토목공사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면은. 그래서 예상보다는 한 6억 정도가 더 들어간 거니까, 그 주식에 있었던 돈 다 결국엔 빼서 여기다가 올해 초부터 다 넣었었던 게 결국엔 그걸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80%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물론 이런 수급
수국 같은 거 피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모양이 좋아질 테니까. 그것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나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00그루 정도 심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은. 그래서 나무가 뭐 이런 목수국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한 주거든요. 한 주가 말 그대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나무 하나, 이렇게 목수국 하나, 그리고 뭐 이런 안개나무도 이것도 삽목한 건데 이것도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농장 전체 1000그루 정도 심었고요. 뒤에 있는 뭐 블루아이스 같은 경우도 40주 정도 심었고, 이거 블루아이스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큰 거라서 거의 왔을 때도 2m 정도 됐던 거라. 그리고 뭐 저런 산딸나무라든지 좀 요새 인기 있는 저런 산딸나무나 이런 것들도 하나에 한 15만 원씩 하는 것들입니다. 나무값만 그래도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크게 비싼 나무는 없는데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런 플라밍고 셀렉스 같은 경우도 저게 한 주에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 차라서 저 정도로 잘한 거고. 진짜 훈님만의 주식이네요 진짜. 근데 이게 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무 농사를 안 져보거나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조경만 하는데 이렇게 돈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잘라서 꽂으면은 나무 자랍니다. 이게 보통 삽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제가 판매할 수도 당연히 있는 거고, 약간 수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작은 수국이잖아요. 이게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3년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굵기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과 2년 지났는데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4년 된 거는 가격이 3배 정도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려면은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2년 차, 4년 차인데 이게 내년 되면 3년 차, 5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국 커지다 보면은 나중에 10만 원, 11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팔로가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드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드림 채널에는 제가 뭐 임업 사업, 그리고 농업 지원 사업, 임업 지원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법령이 워낙 자주 바뀌는데 저도 어쨌든 법을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도 또 해석을 하고, 또 실제 사례로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것들로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콘텐츠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메뉴 개발하고 있어서 팥빙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름이죠 여름. 팥빙수 좋아하시나요? 저 그 설빙 좋아했어. 인절미. 근데 설빙은 단점이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요? 네, 걔네들은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미리 만들어서 얼려 놓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이상 녹여서 먹어야 되니까 매장에서 먹는 거 말고 전 주로 배달로 먹으니까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직접 바로바로 만들어 주신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테스트고 주말부터 판매할 거라서 일단은 670에다가 무드림만의 팥빙수 어떤 것이 특징이죠? 저희 바로바로 만드는 신선하다는 게 일단 장점이고, 일단 저희가 뭐 딸기 빙수나 녹차 빙수 같은 것도 나중에는 하겠지만 일단 팥빙수부터 이번 주에 판매할 건데 저희 국산 팥만 씁니다. 사실 국산 팥 쓰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중국산 쓰거든요. 근데 중국산과 국산 팥의 그 원가 차이가 4배 정도 납니다. 4배. 그래서 저희는 마진율을 줄이더라도 여기 오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좀 더 좋은 재료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가치하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테스트 버전이어서 간단하게만 한번 만들어 보고. 네. 이건가요? 기계? 300만 원? 메뉴 이거 어떻게 끼나요? 뭔가 약간 시중 팥빙수 만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설레는데? 저희는 이제 컵빙수하고 팥빙수하고 두 종류로 판매할 건데, 일단은 사람들이 쉽게 1인으로 오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거의 한 600ml 정도 들어가는 1인 팥빙수가 있고요, 1200 정도 들어가는 2명이서 먹을 수 있는 그릇 팥빙수가 있고요. 두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컵빙수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사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이라든지 자극적인 맛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게 가장 깔끔해요. 가상생적이어서. 이거 눈꽃 빙수 같은 건가? 네, 맞아요. 맛있겠다. 이게 전체 다 헤드가 다 노출돼 있어서 세척하기도 좋고, 나중에 이제 알콜로 마지막에 저희가 다 닦거든요. 기존의 방식은 안에서 내부에서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노출되지 않는. 그러다 보면 그게 비위생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히나 우유 같은 경우는 식중독을 잘 유발을 하잖아요. 우유가 상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독성이 나오게 되니까 이 모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하나하나 갈아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구조 자체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서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이제 이거 다 채워지면 와서 토핑만 넣고서 이제 바로 나가면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당연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보통은 시간이 거의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하나 이렇게 다 나오는데, 팥이 냉장고에 이거 잠깐 콩가루. 근데 느린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빠르네요. 이게 리듬이 있구나. 벌써 다 됐네. 진짜 맛있겠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다 콩가루에다가 아몬드 슬라이스, 떡, 그리고 이렇게 팥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피디님 테스트 버전으로 국내산 팥을 이렇게 3스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처음에는 컵을 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스무디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여기다 토핑을 지금 전혀 안 한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은 우유의 당도하고 촉감, 식감 그리고 팥의 맛 그 정도만 오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고 같이 해서 팥이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팥이나 이런 토핑들이 엄청 올라가는 거고. 테스트용 비주얼. 예쁘잖아요, 이거 가지고. 저 그릇만 좀 이쁜 데다가 똑같이 남아도 훨씬 나은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좀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농장 곳곳에 걸어 다니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라서 맞아요, 여름에. 이게 또 이제 금방 녹으니까 이게 한 10분 정도 넣으면 이렇게 약간 스무디처럼 맞다. 진짜 맛있겠다. 지금도 약간 설레임 같은 느낌. 그래서 실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수저를 같이 티스푼을 드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수저하고 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너무 좋네요. 스푼이랑 그렇게 그 빨대 다 주면. 빙수가 또 많이 흘려서 별론데 이거는 또 그럴 걱정도 없으니까. 맞아요. 아까 드셔보신 거 어때요? 아직 못 드셔봤어요. 그래도 제법 빙수가 오래 가서 이렇게 테스트해봤는데 한 20분까지도 안 녹고서 괜찮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지금 먹어봐도 될까요? 저를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콩가루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긴 한데 그래도 기본의 팥하고 맛. 기본의 느낌만 깔끔하다. 저보다 훨씬 더 감정 표현이 좀 음식에 진심이니까요. 이게 콩이래. 뭐야, 팥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국내산 팥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인조의 단맛이 아니라 진짜 그 팥의 단맛이다. 오,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근데 팥이 진짜 맛있네요. 복지가 좋네요, 여기. 나중에 목표는 팥을 심은 다음에